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은 저티어일수록 저마 유체화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한 달 전 정도쯤에 영상으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참조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겠지만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티어일수록 저마 유체화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바로 라인전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 이제 대부분의 탑 라이너들은 텔레포트 전멸 혹은 텔레포트 유체화를 둡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봅시다. 그 이유를 명확히 댈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초심자 부실골 분들은 첫 번째, 그냥 OPGG에 나와 있거나 두 번째, 아님 챌린저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텔레포트는 어떤 스펠인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4초 정신을 집중해서 원거리로 텔레포트하는 스킬이죠. 예전에는 처음부터 미니언이나 와드 등에도 바로 텔레포트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라이엇이 초반 텔레포트로 곧 터뜨리는 거를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14분 이전에는 타워에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4분 이전에는 복귀용으로만 쓸 수 있죠. 물론 기술적으로 봇 타워에다가는 쓸 수 있는데 초반 단계에 봇에 텔레포트를 쓰면 적 탑과의 성장 차이가 어마무시해지기 때문에 그 게임은 바로 터집니다. 절대로 비추천합니다. 즉 14분 전 텔레포트의 기능은 빠른 라인 복귀 용도입니다. 빠른 라인 복귀가 빛을 발할 때는 초반에 킬을 따여서 웨이브가 바뀌기 전에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탑에 복귀를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킬을 따인다 할지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복귀를 이용해 집 가기 전에 빡센 딜교를 해서 상대방 킬을 다 빼둔 다음에 텔레포트를 타서 아이템을 사고 풀 컨디션으로 적을 압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투 스펠만을 든 적에게 솔킬을 안 따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중후반을 유리하게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텔레포트의 진가를 100%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맥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쓰려면 첫 번째, 텔포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라인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텔레포트 없이도 라인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텔레포트는 초심자가 쓰기에 적합한 스펠이 아닙니다. 굉장히 쓰기 어려운 스펠이에요. 그리고 텔포를 제대로 쓸 줄 안다는 것은 초보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게다가 쿨타임도 처음에는 6분이나 되는데 14분 전 뭐 2번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저는 그 부실골 분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고 중후반부에 강화 텔레포트로 변화되어도 그 스펠을 제대로 쓸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도 사이드 운영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텔레포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이지선다를 요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 스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실골 단계에서 맛있게 뽑아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상대로 생각해보면 골드 1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골드 2 이하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짧은 쿨타임을 바탕으로
5초에 걸쳐 70에서 410의 레벨빌에 고정 피해를 입히고 40% 치유 감소 효과에 불탄 상대의 적의 위치까지 드러내는데 1대1에서 힐 따는데 굉장히 유용한 스펠입니다. 탑라이너 죽으면서 하는 말 탑5 중에 꼭 들어가는 말이 아 맞다 이 새끼 점화 들었지 일 겁니다. 그만큼 맞다이에서 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솔킬이 라인전에서 가진 의미는 말씀 안 드려도 알 듯 합니다. 못 죽일 그 한 틱을 채워주는 스펠이에요. 특히나 문도는 스킬 구조가 Q가 현재 체력 비례 데미지가 있어서 힐 캐치가 정말 약한데 그걸 보완해주는 게 점화입니다. 그리고 초반 70에서 410의 피해가 뭐가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데미지는 고정 피해고 초반 맞다이 때 상대방 치유효과 40%를 절감한다는 것은 물약을 빨면서 싸울 때도 물약의 효과를 반토막 내버린다는 것이며 쿠키 낚시도 마찬가지며 주요 힐링 스킬, 힐링 메커니즘을 가진 패시브의 효과도 반토막 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총 데미지는 70에서 410의 고정 피해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상대방이 힐링해서 얻을 수 있었던 피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야 공유 효과로 부시 플레이에서 평타 한 대에서 두 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최소 50에서 100의 데미지 갭도 예방할 수 있고 랭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겠죠. 그래서 점화를 들고 안 들고가 라인전 주도권 잡는데 솔킬 따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은 살이고 앞서 서술한 텔레포트의 장점으로 점화를 카운터 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점화의 파해법은 그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실골까지는 그 파해법을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못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텔레포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제 점화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티어일수록 텔레포트보단 점화를 들라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당해줍니다. 알면서도 솔킬 따여줍니다. 그리고 타워에 허깅해서 살인다? 그때부터는 문도 견제의 지옥 시작입니다. 적 정글, 미드 개입 없이는 자력으로 그 구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메타에서 탑에 시팅한다? 그거 게임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문도는 이제 적 탑에 시팅을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문도는 저점이 높은 챔프예요. 이게 망해도 챔프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견제에 이제 적이 못 참고 집에 가면 호방 한두 칸 뜯고 저도 집타임 잡고 복귀하면 상대방 텔레포트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애초에 라인만 박아 넣었다면 전 언제든지 집타임 잡고 타워까지 걸어가도 라인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앞서 서술한 텔레포트의 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말했죠. 텔레포트는 복귀용으로밖에 못 쓴다고. 근데 둘 다 복귀를 잘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점은 본인이 킬 당했을 때 원코인 더 느낌으로 텔포를 쓸 수 있다는 건데 부실골에서 솔킬 따이는 게 무서워서 텔레포트를 든다? 전 이거 마인드부터가 틀렸다고 봅니다. 탱템 나오기 전 초반 단계의 몬도는 엄연히 부르저이고 QE를 압박해서 적을 죽이는 챔프입니다. 즉 숙련도를 올려 솔킬을 딸 생각을 해야지 죽을 게 무서워서 원코용으로 텔레포트를 쓴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부실골 단계는 카운터가 나와도 이제 힘들긴 하지만 숙련도를 올린다면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제가 올리는 대부분의 영상을 봐보세요. 2렙에서 4렙 사이에 솔킬 따는 모습이 엄청 많을 거예요.
불안하 과장이 아니고 10판 하면 7판에서 8판은 솔킬을 내고 솔킬을 따면 대부분 라인전 주도권을 꽉 잡습니다. 30대 중반 아재가요. 팔챔 안 쓰고요. 피지컬 안 부리고요. 저는 저 티어에서는 솔킬 따서 스노우볼 굴리는 게임을 하는 걸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티어에서는 라인전만 압살하면 고티어보다 합류의 가치가 낮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천상계에서 텔레포트를 드는 이유? 그건 한 명 한 명의 플레이어가 엄청난 실력자에 그 실력자 한 명의 공백이 한타에서 엄청난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티어는 그렇지 않아요. 저 티어일수록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극도로 믿어야 할 사람은 팀원이 아니라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게 솔랭이에요. 이제 저 티어에서 자력으로 연승 구조를 만들어 내려면 본인이 그 게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너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본인 라인을 찍어 누르는 게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거나 합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제가 탑에서 잘 플레이 했는데 정글이나 미드 개입 없이도 봇에서 봇들끼리 싸웠는데 2대2로 싸웠는데 졌다?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판단을 내가 텔레포트를 들어서 합류를 해서 3대1을 만들었다면 이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 포지션들끼리 만나서 누구의 개입도 없이 졌는데 그게 왜 텔레포트를 못 쓴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이드를 돈다고 가정하면 우리 팀은 사이드를 돌고 있는 제가 팀적으로 한 명이 비기 때문에 4대5 파이트를 응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치만 해주거나 시간만 끌어주면 팀적으로 이득이에요. 왜냐? 문도는 철거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안 막으면 고속도로 바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싸워준다? 그럼 우리 팀이 잘못하는 거지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판일수록 합류를 하면 안 돼요. 어줍지 않게 합류해주면 야, 너 그때 왜 합류 안 했냐 이 개놈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운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일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탑신병자가 돼서 탑게임만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 없이 이제 무분별하게 한타를 안 합니다. 제가 합류를 절대 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지고 싶거나 싸움이 안 달란 애들은 싸워서 죽겠죠. 그러면 그 판은 지세요. 걔들은 올라갈 자격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무엇보다 제가 사이드를 계속 갈 수 있다는 대전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라인전을 개박살 냈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2명에서 3명을 빨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적은 무조건 저에게 1명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1명으로도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은 이제 제가 합류를 하지 않아도 이제 동수의 사람들끼리 한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미친놈처럼 스플릿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영상에서도 매판 말합니다. 잘 안 풀리거나 우리 팀의 역량이 좋을 때는 한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탱커로서 역할을 하라. 저는 무지성 스플릿 광신도가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판 고정 댓글로 강조하는 승리 공식 있죠. 자, 첫 번째, 라인전을 압살한다.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포방을 뜯고 1차 타워를 철거한다. 세 번째, 그걸 바탕으로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하고, 압박할 때 전후로 적 정글을 싹 털어줘서 적 정글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 와중에 각이 나오면은 솔로로 전령을 먹거나 정글에 전령을 먹여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수행했을 때는 각 봐서 미드에 개입한다. 이 6가지 메커니즘대로만 게임 하시잖아요. 그럼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적보다 골드 1,500원 이상 갭이 생기고 대부분의 판에서 1코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문도는 스킬 메커니즘이 극도로 단순한 챔프라 아이템 효율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설계되었는데, 그런 문도에게 1코어를 동시간대에 더 쥐어준다는 뜻은 그는 이미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으로는 절대 못 맞고요. 2명으로 와도 2대1이 가능하며 3대1로도 저를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제가 피지컬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돈을 많이 빨아먹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많을 뿐이에요. 제가 성장이 잘 됐을 뿐이에요. 그게 근데 핵심이에요. 바로 이런 플레이가 저 티어에서 해야 하는 탑라이너의 주도적인 플레이라는 거죠. 이 플레이의 최대 장점은 제가 라인전을 압살할 수 있는 MMR까지는 팀운의 영향을 텔레포트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텔레포트는 팀의 영향을 크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쓰이는 거예요.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실골까지는 라인전을 압살하려고 노력하면 압살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플래티넘 상위권, 다이아까지만 가더라도 라인전 압살이 힘들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라인전에 올인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압살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하니까. 그때는 라인전 찍어 누르려고 압박감 가지면서 게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텔레포트 들고 초반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중후반까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팀에 대한 믿음도 있고 게임을 읽는 본인의 안목도 높아졌을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솔킬을 따기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저 티어는 달라요. 숙련도 오르면 라인전 압살 가능합니다. 30대 중반 아재도 가능했어요. 가능하니까 라인전에 올인해서 실제로 압살하고 스노우볼 굴리는 연습을 제가 매판 강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문도 400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됩니다. 아무튼 하소연이 길어졌는데, 현재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이제 12.18 패치 부실골 구간 문도 통계를 보면 한국과 북미에서 점화유체화 승률이 1위고요. 서유럽에서는 1위가 아니지만 그 1위가 아닌 승률도 51.7%가 넘습니다. 그리고 탱커 버프 패치 나왔을 때는 한국, 서유럽, 미국 이 세 곳에서 동시 1티어 갔고요. 그때는 이제 승률이 모두 54%가 넘어서 너프 먹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문도 라인전 강캐예요. 지금 최근 한 5개 패치 동안 너프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프를 아무리 먹여도 승률이 좋아요. 그게 이제 메타랑 지금 잘 어울리거든요. 탑 6위 메타 아시죠? 그래서 못해도 부실골 구간은 문도는 전세계 어디서든 항상 2에서 3티어권은 유지 중이라 문도는 약하다, 문도는 멍청하다, 문도는 웃음벨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실골 깡패입니다. 이 녀석. 거기에 그 점화유체화를 붙여준다? 이건 못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도에게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그 대사로 정리합니다. 문도 영향력 있다. 휘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도